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드디어 말년에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끝나기 무섭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그토록 국가정보원을 갖다가 샅샅이 털고 뒤지고, 심지어는 민변 출신 이런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를 갖다 들여다봤었습니다. 이름하여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혜국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정원 이른바 개혁위원회라고 그러죠. 개혁위, 개혁발전위원회,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4월 7일 부산 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99명 국회의원을 비롯한 10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국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 나온 박지원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태경 야당 간사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사찰 논란이 선거에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이러한 상황을 두고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누가 뭐래도 지금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시절에 국가정보원을 갖다가 뭐 개혁하겠다 하면서 메인 서버까지 들여다보고 다 샅샅이 뒤졌던 그들입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아무 이런 반구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 1위로 질주하자 갑작스럽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수석을 지냈던 박형준이 마치 그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60년 흑 역사를 바꾸는 특별법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 개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국정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했고, 그 임명받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서훈씨입니다. 서훈씨는 2017년 6월 1일 국내 정보 담당관을 즉각 폐지했습니다. 이 국내 정보 담당관에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IO입니다. 실제 IO는 과거에 정당이라든지 각 부처라든지 언론기관에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상시 출입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국정원 IO들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IO들이 그냥 자기들은 관변지 기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귀동냥에서 매일매일 보고서 쓰는 것들이 IO의 중요한 임무죠. 그나마도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부터는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합니다. 상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부정기적으로는 상시가 아닌 출입은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조차도 아예 못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6월 1일 국내 정보 담당관을 즉각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갖다가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정혜구 씨를 비롯한 장유식 변호사를 비롯한 누구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 좌파 성향의 민간인들을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다 싹 들여다봤습니다. 싹 들여다봤어요. 2017년 5월 19일 날 이제 그 국정원 개혁위가 발족하는데, 그 개혁이 두 가지가, 개혁에는 태스크포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적폐청산 TF고 하나가 조직 쇄신 TF입니다. 그때 이 적폐청산 TF에서 15가지 의제를 갖다가 설정하고 6개월을 탈탈 텁니다.
15가지 의제 중에 하나가 RSC를 통한 민간인의 사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 이것이 왜 갑자기 이제 선거가 한 달 반여 남은 이 상태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질까요? 애청자 여러분은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것은 2018년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현직 시장인 김기현 씨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했습니까?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서 청와대 7개 그런 팀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여기 결국 보면 국가 기재부도 연루가 되고, 심지어는 황운하 씨가 청장으로 있던 울산 지방경찰청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해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김기현 씨가 후보로 선정되는 바로 그날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실을 갖다 압수수색하고 결국 그런 관권 선거를 획책함으로써 결국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고, 물론 그것이 현재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수사를 받았고 또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판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만이니까. 지금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박형준 씨 앞서 나가니까 지금 MB 시절에 299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0명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고, 그 정점에 마치 박형준 씨가 있었다는 듯이 그러한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이거 갖고 아마 질질 끌어갈 겁니다. 질질 끌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은 사찰 논란이 선거에 악용될까 우려가 된다 하는 식으로 참 고양이 쥐 생각하는 이런 참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박형준 씨 아니라 그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했죠? 바로 불법 도청했습니다. 그래서 다 감옥 갔죠. 이런 건 처벌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국정원 지금 보면 현재 지금 박지원 씨와 지금 박지원의 국정원에서 마치 그 당시에 분명 그런 게 있는데 아직 봉인이 돼서 내용을 못 받아. 어디 그런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얘기합니까? 아니, 국가정보원에서 수집한 그 정보를 갖다가 국정원에서 못 보면 누가 본단 말입니까? 내부에 다 알고 있겠죠, 내용을. 그냥 딱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 의결로 들여다보자고 한다면은 비공개로 열람시킬 수는 있다. 계속 연막 피우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질 끌죠. 질질 끌 겁니다.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까지는 국회, 정당, 언론사에 국정원의 IO가 상시로 출입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관변기자라고 그랬습니다. 민간기자, 관변기자. 그래서 그 정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고했다면은 그거는 당시 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상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다니면서 여기저기 귀동냥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를 요약해서 올렸고, 그와 같은 국정원의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면 그거는 정상적 업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행을 했다던가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다던가, 이 대표적인 게 언제죠?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 이동식 도청기구 도청했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또 불법적으로 법관의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계좌를 추적했다면 처벌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처음에 SBS를 통해서 슬쩍 그림을 만들어 흘린 듯이
299명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퇴했다는 것하고 299명 국회의원 의원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오들이 나름대로 정보 수집하고 정보 수집해서 그 정보를 갖고 보고서를 썼다면 그건 정상적 업무입니다. 그걸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보는 대개의 경우 청와대 수석한테 가지 않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에 직보합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지금 박지원 국가정보원에서 벌이는 것은 마치 지난해 있었던 채널 A,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야기를 MBC에서 슬그머니 만들어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KBS까지 덕하니 얹혀갖고 이거 갖다가 키웠던 그 모습과 판박입니다. 정말 이러한 식으로 쓱 해갖고 띄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뭐가 있는 듯이 계속 연막을 피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의구심과 의심을 갖게 만드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죠. 서훈 국가정보원장 있으면서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혜구 위원장 산하에 만들어 놓고 민간인들로 하여금 국정원의 메인 서버까지 들여다보게 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또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 공작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전형적. 이러한 식으로 지금 또다시 아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거 뺏길 수 없다.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판세를 뒤집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MB 시절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사찰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참 억울함이 다 밝혀졌는 이재수 기무사령관 기억하시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있을 때 기무사에서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많은 군인들이 나가서 군과 민이 서로 접촉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무사가 정상적인 그와 같은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불법 민간인 사찰한 것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라는 것을 실토하라고 그렇게 개망신을 주어서 버티다 못한 이재수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간에 마치 무엇이 있었던 듯이 다음에 MBC를 통해서 KBS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그 프레임을 만들었던 그들, 또 박근혜 정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기무사의 정상적인 그와 같은 기무 활동을 마치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는 듯이 몰아붙임으로써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이제는 부산에서 앞서 나가는 박형준을 꺾기 위해서 갑자기 12년 전 국정원 그 사이에 4년 동안 정말 이잡듯 이명박을 잡기 위해서 정말 이잡듯 탈탈탈 털었던 그들이 전혀 이야기도 없었던 갑자기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1000명의 민간인을 사찰했다 하는 식으로 짠 하고 새로운 뭔가를 나타내고 이걸 질질 4월 7일까지 끌어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박형준 또 국민의힘 야당이 보게 될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본인은 정치 공작에 명을 끊겠다, 정치 공작 절대 안 하겠다 얘기했는데 과연 인생 말년에 이와 같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